벌써 1학년 2학기 5단원입니다. 꿀벌도 나오고 귀엽긴 한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름의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머리 한 번 쓰고 숫자 보고 규칙도 맞춰야 되고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I am 그라운드 3C 커지기. 삼루가.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우리가요, 이 수학을 계속해서 쭉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을 가득 안은 채 공부를 해야 할지 이 중요한 기로이자 출발점, 바로 저학년 수학이라는 사실을 제가 수다학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 오늘도 대방출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근 씨는 어릴 때 이 수학을 접하는 마음가짐 어땠나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저는 수학 시간이 굉장히 일단은 되게 겁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풀어봐 그럴까봐 이제 괜히 눈 안 마주치고 아픈 척하고 슬픈 척, 이렇게 뭔가 사연 있는 척, 이런 표정으로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이렇게 수다학에서처럼 재미있는 놀이로 좀 가르쳐 줬으면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뭐 빵점 받고 뭐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빵점은 받은 적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아무튼 다시 1학년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학년 2학기 5단원 수학 놀이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모니터할 때도 못 뵀던 얼굴이에요. 정말 처음 뵙는 선생님입니다. 황현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경민 씨가 수다학 모니터 많이 하시는 것처럼 네. 저도 두 분 정말 많이 모니터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부탁을 네. 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사실. 그럼요. 예. 뭔가 이 내공이 좀 느껴지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벌써 1학년 2학기 5단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네, 바로 시계 보기를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시계 보기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2학년 이제 시각과 시간 공부할 때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1학년 때는 몇 시랑 몇 시 30분까지만 제가 배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학년 때는 시계를 보고 1시, 2시, 네. 1시 30분, 2시 30분 이런 시각을 잘 읽고 모형시계로 바르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만 알면 충분하고요. 네. 또 이 단원에서는 규칙 찾기도 배웁니다. 물체나 무늬, 또 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찾은 규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네. 또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열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시계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은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일정한 규칙이라던가 질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그 개념을 처음 알려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집중력도 굉장히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학년 2학기 5단원 재미있는 수학놀이 과연 오늘은 어떤 놀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책상 위에 색연필 2개와 노린말 2개가 있지요? 지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색연필과 노린말을 골라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 먼저 주사위를 굴리도록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셋이 정답. 아홉 시 30분입니다. 아니야. 짧은 바늘이 10과 11 사이에 있어서 10시 30분이야.
3시입니다. 정답. 이 색칠이네. 네, 이제 그만 자, 자기 꿀벌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5개. 난 3개. 네, 이긴 사람.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줄까요? 이게 이제 그 시계 보기 관련 놀이인데 뭐 꿀벌도 나오고 되게 앙증맞고 귀엽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주사위 던져서 그 해당 칸의 시각도 뭐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꿀벌도 찾아서 뭐 색칠도 해야 되고. 맞아요. 이게 꿀벌도 상대방이 이미 칠해놨으면은 이제 못 칠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름의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그렇죠. 시계 모양뿐 아니라 꿀벌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를 함께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침, 분침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하지만 이것을 디지털 시계로 나타낸 것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둘 다 익히게 하려고. 와, 그런 또 깊은 뜻이. 그래서 이제 꿀벌의 숫자가 이제 적혀 있었던 거군요. 아, 네. 되게 오. 자세히 잘 보셨네요. 네. 그리고 놀이할 때는 꼭 바른 표현으로 읽었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도록 지도해 주셔야 해요. 발음 표현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만약 11시다 했을 때 네. 짧은 바늘은 11을 가리키고 긴 바늘은 12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시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 5시 30분이라면 네. 필근 씨? 아, 저요? 네. 5시 30분. 네. 그 짧은 바늘은 5와 6 사이에 있고 이제 긴 바늘이 6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5시 30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시계 잘 본다고 이 나이에 칭찬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반복 학습으로 아이가 익숙해져서 보자마자 5시 30분을 쉽게 이야기할 때까지는 네. 꼭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렇군요. 뭐 표현법에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그 2학년 2학기 4단원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모형 시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엑스맨 찾는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도전 볼든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수학놀이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놀이판 두고 이제 그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카드 활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놀이들 그대로 그냥 여기서도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학년에서 배우는 표현인 몇 시 5분, 10분 요거 대신에 네. 몇 시와 몇 시 30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네. 1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인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2학년 2학기 4단원 놀이 참고하세요 이러고 방송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에이, 아무려면 지금 1학년 2학기 하는데 아무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놀이 방법도 1학년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놀면 더 재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땅 따먹기 같은 것도 작은 놀이판 대신에 커다란 종이를 가로, 세로로 몇 번 접어서 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칸에 학생들이 12시, 1시 30분 같은 시각을 직접 적은 후에 양쪽에 서서 지우개를 던지고 나오는 칸의 시각을 모형시계에 바르게 나타내면 내 땅으로 하는 방법이 좋아요. 약간의 신체 활동도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지우개를 던져 나온 시각을 바르게 말한 후에는 그 시각에 하는 일도 이야기하면 좋거든요. 하는 일이라면 이제 뭐 2시 적은 다음에 집에 돌아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5시 30분 뭐 이렇게 적고 아빠가 돌아오셔서 뭐 인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맞아요. 네.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을 체감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그렇겠네요. 그 우리 수다학 보시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땅 따먹기로 가르치는 건 거의 달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카드놀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카드도 2학년 놀이에서 방법을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 카드와
디지털 시계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이 디지털 시계에 아빠가 3땡00 이렇게 적으면 아이가 그걸 보고 3시에 맞게 분침과 시침을 그려넣고 짝을 찾을 때까지 카드 2개를 뒤집는 놀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정말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 내용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러다가 이게 2학년 그 4단원하고 내용이 너무 겹치면 어떡하나. 근데 제목만 그렇지 사실 내용은 정확하게 1학년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 예. 정말 선생님 우리 예상대로 고수십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인데 선생님, 빙고놀이도 저희 몇 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여기에 활용하면은 이제 뭐 가로 3칸, 세로 3칸짜리, 9칸짜리 이 칸을 활용해서 이 시계의 시각 나타내고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 네. 빙고놀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띠 빙고놀이로 바꿀 수 있어요. 띠 빙고놀이. 네. 저는 뭐 뭔지 몰라도 일단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1학년은 뭐 5 곱하기 5까지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3 곱하기 3까지만 해야 된다. 너무 빨리 끝나거든요. 무조건 빨리 끝나는 거는 엄마 아빠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 띠빙고 놀이는 굉장히 좀 시간을 더 오래 끌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듣고 판단해 보시겠어요? 네. 빙고 놀이판이 일단 기존의 퍼즐 맞추기 모양이 아니라 일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일자 모양. 네, 빈 시계가 그려져 있는 1 곱하기 6 이상의 띠 빙고판을 준비합니다. 아이 수준이나 집중력에 맞춰서 더 길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네네. 그리고 각자 띠 빙고판 시계에 몇 시 또는 몇 시 30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후에 같은 시각이 있는지 없는지 부르면서 맞춰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가 부른 시각을 내가 적었다 하더라도 양 끝에 있는 경우에만 X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친구가 2시 네. 했어요. 네. 근데 나도 2시를 적어놨어. 그렇죠. 근데 중간에 있으면 이걸 못 지웁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2시가 있으면 딱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렇게 가장자리부터 떼어나가다가 네. 마지막 한 칸이 남았을 때 빙고를 빙고. 외치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한 줄짜리라 네. 요것도 좀 빨리 끝날래나 그랬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오래 할 수 있겠다. 시간을 좀 길게 끌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되네요. 아니 그게 아니 짧게 놀이하고 이제 끝나면은 딴 걸로 또 놀아줘야 되니까 지금 계속 긴 놀이에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단 어쨌든 참 좋은 놀이다. 예,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 좋은 놀이인 것만큼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뭔가 또 괜찮은 놀이를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아, 네, 물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저희한테 뭐 잘 부탁한다고 막 그러시더니 준비를 뭐 많이 해오셨네요. 잔뜩 네.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몇 시야? 업앤다운 놀이. 네, 업앤다운. 이걸로 시계 보기가 가능합니다. 업앤다운이면은 이제 만약에 뭐 30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29 외치면 업, 뭐 33 그러면 다운 뭐 이런 놀이 맞죠? 이거죠? 아, 네. 그것도 이제 시계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빠가 모형시계에 3시 맞춰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임의대로 시각을 말하겠죠. 만약 6시 이렇게 외치면 3시니까 다운. 네. 2시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3시를 맞히는 겁니다. 몇 번 만에 맞히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면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게 사실 진짜 너무 좋은 게 네. 운이 좋으면 진짜 한 번에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5시에 이랬는데 정말 한 번에 5시일 때 이 희열은 아유.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쾌감이죠. 그러니까 시계 놀이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운이 좋으면 기분도 좋다. 예. 운이 좋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느냐. 이런 어떤 기쁨도 알려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네. 농담이었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단원. 과연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놀이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음 놀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이용해서 말을 이동할게요. 주먹으로 이기면 한 칸을 이동하고 가위로 이기면 2칸, 고로 이기면 3칸을 이동하면 돼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3이야. 가위바위보.
2야. 가위바위보. 4야. 가위바위보. 11부터 20씩 작아지는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는 7이야. 가위바위보. 80 다음 수는 81이야. 아니야. 90부터 80, 10씩 작아지는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는 70이야. 틀렸어. 가위바위보. 어떡하나 봐. 80. 가위바위보. 좋다. 이겼다. 아, 도착했어요? 네, 박수. 그 이게 그 규칙 찾기 관련 놀이인데 주먹은 한 칸, 가위 두 칸, 보 세 칸. 네. 전 여기서부터 지금 머리가 아픈데 네,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곧잘 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머리 한번 쓰고 또 물음표 나오면 숫자 보고 규칙도 맞춰야 되고 이거 몇 판 하면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아, 네, 그렇죠. 수 사이의 규칙을 발견하면서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래 놀이는 수 배열에서 규칙 찾기이지만 네. 말판에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축구공, 농구공 이런 식으로 물체를 규칙적으로 그려놓는다거나 무늬도 규칙적으로 그려서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물체 놓고 규칙 찾는 거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저기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네. 애가 갑자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물어보면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네. 혼을 내야 되나요? 아니요. 규칙을 찾고 표현하는 활동은 네. 수학학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학년의 띄어세기나 수 배열표에서 수 개념을 익히는 활동, 곱셈의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 도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질을 탐구하는 활동, 이 모든 것에 규칙 찾기가 이용되거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규칙을 찾고 표현하는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등과 같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냥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그냥 외우고 있다가 누가 물어보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아, 네. 자, 규칙 찾기 다른 놀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그동안 방송 보니까 홍경민 씨가 소품 안 쓰고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도구나 소품 없이 할 수 있는 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필글씨 때문에 이상한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도구가 있어도 됩니다. 네, 바로 규칙에 따라 수 말하기인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증가 또는 감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부터 10씩 커지기, 네. 15부터 2씩 작아지기 이런 규칙을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또 오랜만에 저희 또 게임 한번 해봐야죠. 뭘 오랜만입니까?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랜만 같은데 저. 게임만 하면 이게 일이 안 풀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몇으로 할 건데요? 그건 비밀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시작. I am ground 3씩 커지기 3으로 가. 15 18 27 30 34 36 39 42 42 42 42 42 이거 두 번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죠. 아, 네, 박자에 맞춰서요. 그렇죠. 본인이 끊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홀수로 가요? 헷갈리게. 또 이겼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겁니다. 저쪽이 잘한 게 아니고. 아, 네. 그냥 제가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네. 네, 사실 어린 학생들한테도 네, 네. 이렇게 수의 규칙을 찾고 배열하는 게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특히 100가지의 수만 학습한 상황이라 네. 증가 규칙의 경우 100보다 작은 수까지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고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감소 규칙 또한 0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사실 이 고전 게임을 응용한 이 수학놀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러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직 수다학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온 국민 게임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과연 뭘까요? 궁금한데요. 어떤 거예요? 아, 바로 네.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그 눈치 게임인가요? 뭐 이렇게 같은 수, 예, 그러니까요. 일, 눈치 얘기하거나 이, 예, 뭐 마지막까지 남는 네. 사람이 치는 그 네, 눈치 게임.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아, 규칙 찾기랑 연계해야 하니까 네네. 단순히 수만 외치지 말고 시작하는 수와 규칙을 함께 외치는 걸로 바꿔서 놀이하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2에서 30 커지는 수 이렇게 외치고 처음 사람이 시작하면 차례대로 5, 8, 11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지는 경우는 동시에 8 이렇게 말한다거나 8인데 7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규칙을 틀렸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경우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이 3명도 될 것 같긴 하잖아요. 이게 3명도 되죠? 네.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일어나기는 지금 좀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한번. 자, 그러면은 자 5에서 1씩 커지는 수. 안 할 겁니다. 전 안 할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되게 단호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너무 그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앞서서 수뿐만이 아니라 물체나 어떤 문의도 이 단원에서 학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해 보세요. 스티커. 네, 동그라미 스티커, 네모 스티커, 세모 스티커를 준비해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순서대로 종이에 붙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말로 설명하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떤 규칙대로 붙였는지 맞춰보라고 상대방에게 퀴즈를 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문득 생각난 건데 훌륭한 방법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고래 과자, 젤리 이런 거 이용해서, 고래 과자는 이제 고래, 게, 오징어 이런 식으로 동물별로도 나눌 수 있고, 젤리 같은 거는 물론 이제 동물별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색깔별로도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정해서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쭉 나열해놓고 하나씩 계속 먹는 걸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네. 네. 학생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과자 이용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칫 분류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나열할 때 AB, AB라든지 AAB, AAB처럼 꼭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따라 나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과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요 규칙 하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난 게, 네. 노래할 때 그 왜 안무 짜다 보면, 예? 빠밤빰빰빰 어우.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약속이고 규칙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두 번, 한 번, 두 번. 야, 이거를 실제로 보네요. 정말 수다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건 아이들이 정말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몸으로 말해요? 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반복하기. 또는 발을 굴려서 쿵짝짝, 쿵짝짝 반복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규칙을 알아맞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규칙인지 한번 우리 MC님이 또 맞춰보시는 걸로 해갖고, 이게 몸을 이렇게 아무데나 뭐 터치를 하거나 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 어디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가 끝인데요? 그게 지금. 네, 오늘도 저희 승리입니다. 못 맞추셨고요. 참. 네, 지금 필근 씨 몸으로 말해요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자기도 모르는 걸 하면서 규칙을 찾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과 규칙 찾기를 할 때는 네. 애매한 몸짓이나 문제 말고 정말 쉬운 거, 누가 봐도 잘 찾을 수 있는 규칙들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므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순간순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2학기 5단원 수학놀이를 배워봤는데요. 저는 특히 이 시계 보는 거는 많은 엄마 아빠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야, 이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급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아이가 확실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느긋하게 재미있는 놀이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현미 선생님 그리고 손필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 나눈 관련 자료들은요,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학,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